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 시작됐습니다. 저희 2부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2부에서는 스타분들과 함께 상담 그리고 종목 분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가능하신 번호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 접수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는 샵 0082번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나는 무료로 종목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제 뒤에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6글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지금 바로 별톡방에서 무료로 종목 신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퀴즈는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1부에서 미처 문제를 보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부에서 많은 상담 도와드렸었는데 9시 4분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선 단체 톡방에서 별톡방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가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접수가 돼 있을까요? 패킹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패킹님. 2부 스타트하고 스타트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최동환 님도 오셨네요. 모바일로 서울경제TV 실시간 방송은 안 봐지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유튜브에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 얼른 접속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패킹님께서 남선 알미늄 궁금해하고 계시네요. 잠시 뒤에 꼭 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 지금 찾아와주고 계시는데요. 더욱더 많은 분들이 톡스타 별톡방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코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널뛰듯 바뀌는 증시 도대체 왜? 하고 이유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화요일인 오늘은 시장 분석에 도움이 되는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썰톡! 지난주에 스파이더스타님이 이 시간에 추천하신 오가닉 코스메틱 종목이 다음날 바로 하루 만에 7%가 넘는 급등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그런 종목들을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썰톡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썰톡의 김본스타입니다. 네, 오늘 또 뭐 같이 이렇게 좀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한번 방송 보셨으니까 오늘 어떻게 방송이 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을 겁니다. 오늘 시장 이슈, 종목 이슈 이렇게 우리가 좀 볼 건데요. 오늘 또 저와 함께 하실 분 스파이더스타, 그 다음 리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인사말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오늘 시장에 하두가 있었어요. 오늘 시장 하두가, 시장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 라는 게 우리 시장의 화두였습니다. 오늘 규제 하나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삼성전자, 우리 글로벌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한테 강력하게 제약바이오 규제 하나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거기다가 화답하는 의미로 당장 할 수 있는 건 좀 당장 하고 추후에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거 논의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제약바이오를 앞으로 미래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말을 딱 한 순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갑자기 꿈틀꿈틀거리더니 확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정부 규제 하나 의지를 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지만 은산분리, 은행과 산업의 분리 규제 하나 필요성. 그러니까 이것 은산분리 때문에 지분 구조가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출자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좀 문제점을 삼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규제 하나 필요성이 나왔는데 뭐 기본 원칙에서 웅신의 폭을 좀 활용해 보자. 그래서 기본 대전제는 건들지 말고 뭐 약간 약하게 규제 하나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관련주들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제가 그때 그냥 카카오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아니 좀 움직였죠. 움직이긴 했는데 이게 보안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예, SSR 뭐 이런 종목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연속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 이 화주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인사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리치스타님, 네. 오늘 이 규제 하나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제약바이오주가 일단은, 뭐 규제 완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죠. 특히 줄기세포 이쪽으로 상당히 많아지죠. 그 부분도 많아지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세금적인 부분에도 또 요구한 게 있었고. 그렇죠. 사실은 그쪽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한 거 보니까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재무제표 관련한 그런 규제를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자체에서 일단은 호재성의 발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얘기해 줬죠. 그래서 제가 일본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약바이오 얘기했던 대웅제약, 한미약품, 그리고 동아이스티. 네. 다 잘 갔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이거 뭐 신내렸어요? 신내린 것 같아요. 종목 얘기인데 다 갔어요. 네, 일주일 안 돼서 뭐 5%에서 한 1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 뭐 10% 정도 상승했다가 좀 뭐 밀리긴 했어도 어쨌든 다들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다 상승 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뭐 탄력을 안 받고 오히려 지금 또 약간 횡보를 친다 하더라도 그 횡보를 쳐주면은 그때가 더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여름 한 달이면 끝납니다. 네, 여름 한 달이면 이제 8월 말부터는 제약바이오주, 화장품주에는 조금 뭐랄까 눈을 여겨 보시는 것도 눈여봐야 된다. 네, 눈여봐야 됩니다. 네, 사실 한미약품 이거 등치 커가지고 쉽게 안 가는데 동아이스트도 쉽게 안 가는데 동아이스트는 실적 발표하고 바로 떠버렸고 대웅제약도 실적 발표하고 떴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종목도 좀 잘 잡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여기까지 한번 리시스타님 인사해봤고요. 우리 스파이더스타님. 네. 스파이더스타님 같은 경우는 이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제 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은산분리나 뭐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으신지 한번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발언 자체는 뭐 좋죠. 예, 뭐 제약바이오가 뭐 뜰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이었고,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뜬다기보다는 제약바이오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었기 기본적으로 때문에 약간 좀 밀렸기 때문에 사기에는 좀 쉬운 상태였다. 좀. 그렇죠. 지금도 사실 투자 의견 자체가 많이 지금 어떤 종목별로 해서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업종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어떤 업종 자체가 안 좋다를 논의하기 전에 어떤 기술적으로라도 지금 반등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제약 바이오기 때문에 어떤 이 이슈에 의해서 떴다기보다는 어떤 선별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지금 바이오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제 전부 다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전부 다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건 또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 가는 거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최근에 신라젠 보면 좀 답이 없어요. 진짜 신라젠 보면 답이 없는데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 좀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랩지노믹스를 좀 눈여겨봤어요. 랩지노믹스가 갑자기 삼성 제약바이오 이제 관련하는 그쪽 연구랑 같이 해가지고 암 유전자 관련해서 이거 뭐 공동 연구한다 이 얘기 나오면서 오늘 쭉 떴다가 24%.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제약바이오가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윗골이 달고 밀려요.
물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저희 제약바이오는 아까 스파이더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좀 선별적. 많이 좀 선별적으로 하면서 약간 좀 밀렸을 때 조금 이렇게 담아간 전략 뭐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격해서 제약바이오 가면 끝이 좀 안 좋더라고요, 항상.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을 좀 스파이더 스타님하고 리치 스타님이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슈였고요. 오늘 이슈 바로 주제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도 이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미리 좀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탐구도 하고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가 좀 아침 일찍 좀 나왔어요. 일찍 나왔지만 제가 두 스타님들께는 점심 이후에 줬습니다. 왜냐면 이 두 스타님의 실력을 보기 위해서. 사실 그거보다는 제가 준비가 좀 느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제 주제를 한번 이렇게 뽑아봤는데 우리 이제 이 주제는요 각 전문가 톡방 무료 톡방들 전문가님들 무료 톡방에서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나왔던 이런 주제들을 저희가 좀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 위주로 주제를 좀 삼아가지고 오늘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 주제입니다. 네, 고구마 5개 먹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지수 대응 방법. 고구마를 5개나 먹었으면 많이 답답하겠네요. 네, 다시 떠오르는 중국 관련주. 이제 다시 시장인가. 네, 중국 관련주는 꼭 시장인가 해서 들어가면 그게 끝이고, 항상. 네, 요즘 조금 헷갈리는데, 그래도 이번 부분 충분히 좀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고구마 5개 먹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도대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예. 고구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고구마 같은 경우 이렇게 물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매실차를 여유롭게 먹고 있거든요. 소화 잘 되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겨우 물 한 모금 먹었습니다. 목 타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고구마 5개 먹은 다음에 물 한 모금 먹었는데 이게 더 안 좋아요. 여기에 너무 취해가지고 물을 더 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수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먼저 한번 지수 대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차트가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차트 바로 해드릴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사실은 이게 2011년도 4월 달부터 해가지고 고점이 2231포인트. 이 자리가 좀 이렇게 차트를 좀 자꾸 저희가 차트를 볼 때 좀 줄여서, 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자리가 지금 여기 이제 부분인데, 이쪽이죠. 2231포인트가 사실은 2011년도 4월 달에 지금 뭐 더블팁 형성 이후에 유럽 재정위기나 그리스 이제 디폴트가 이제 굉장히 한번 이제 크게 요동을 쳤었죠. 그래서 유럽 시장들 다 망한 줄 알았어요? 전 세계 망한 줄 알았어요? 그때 뭐 이때 증폭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이게 지금 하락폭이 얼마나 컸냐면 거의 2달 동안 2231포인트에서 1664포인트까지 단 한 번에 공포감을 주더라고요. 이게 거의 뭐 세상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쟁 난 줄 알았고요. 그래서 이게 567포인트까지 빠졌었어요. 이게 사실 아마 이때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뭐 공포 수준입니다. 이거 뭐 주식 갖고 있었던 분들은 거의 뭐 반토막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식 다 날아가는지 알았을 텐데 이때 해서 지금 굉장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가 이때 액면 분할하기 전에 100만 원, 107만 원 선에서 지금 아마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 거의 비슷하게 뭐 대장주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아마 이 차트하고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밑에 쪽에서 1800포인트에서 2080포인트까지 이런 식으로 박스를 거의 이게 지금 기간이 6년이거든요. 그냥 저 때요. 6년, 어떤 생각했냐면 그냥 내려오면 1700, 1680 뭐 여기서 대놓고 있고 올라가면 2000 좀 넘으면 던지고 이거 한 수십 번만 오면 평생 부자 되겠다.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이때 이제 2080포인트에 오면 주가 떨어진다. 한 2년 정도에서 포기할 만한데 이때 또 이제 드는 생각 이때쯤 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2080 야 이젠 뚜나? 돌파인가요? 저도 처음 한 두세 번은 그런 생각했는데, 한 세네 번째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2000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악재를 뭔가 만들어서도 낼 텐데, 이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지금 거의 저희가 2011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폭락을 하고 나서 거의 뭐, 아까도 말씀드린 567포인트가 2달 만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이제 2080포인트, 여기 이제 부분에, 그 다음에 1800포인트,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박스를 치고 나서 했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사실 이걸 주가를 이제 다시 줄여서 보면
보시면 지금 이 자리를 이제 봤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이죠. 예, 2230포인트에 또 지지를 받고 2300포인트가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근데 이 자리 딱 걸쳤어요. 지금. 그렇죠. 이걸 또 차트를 줄여서 보면 여기 또 저항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 자리네. 예, 그래서 지지 받을 곳에서 지지를 맞았고 저항 받을 자리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2231포인트에서 2300포인트에서 지금 사실 박스를 단기적인 박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박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마 5개 먹었군요. 그렇죠. 계속 지금 얹혀 있습니다. 소화가 돼야 되는데 예, 얹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2300포인트와 2231포인트.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80포인트까지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도 있다. 저 정도 라인. 라고 좀 보셔야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 꼭 이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전체적인 걸 얘기해 주지는 않지만 어차피 저희가 투자라는 거는 어떤 차트라는 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맞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뭐 맹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런 자리가 2231포인트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투매가 순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차피 이런 자리에서는 저희가 매수와 매도가 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좀 하방 쪽으로 단기적으로 2080포인트까지 빠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300포인트가 단기적으로 이제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위쪽으로 저항선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약간 좀 지지분하게 갈 가능성이 그래서 일단은 또 이쪽에 올라오면 또 저항대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2350포인트나 2400포인트에도 또 매물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디커플링 형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 주가가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또 이때는 또 디커플링 현상이 아닌 커플링 현상으로 또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미국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저희가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주가가 빠질 때는 또 같이 동조화 현상으로 같이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국내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이런 모습은 이런 지금 아까 말씀 표현을 고구마 5개 먹고 얹혔다. 라고 하시는 이 부분이 돌파냐 아니면 지지라인을 어떤 붕괴를 해서 빠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갈림길에 좀 서 있는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돌파로 했을 때 2400포인트까지는 뭐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여기서도 보수적으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뭐 안착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뭐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 23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빠졌을 경우에 2231포인트가 빠질 경우에는 2011년도에 지지자리로 작용하고 있는 이 자리가 최후 좀 이런 자리도 무너졌을 경우에는 어떤 투매 현상도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길게 좀 봐주는 게 그럼 2011년 자리를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차트는 좀 줄여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요? 이렇게 좀 좋은 팁을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리치스타님께서는 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답답한데 이 답답한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매매 전략을 좀 펼쳐야 좀 가장 좋은 해법? 사이다 먹어야죠. 그렇죠. 땡프라이트나 뭐 이런 답답하니까 사이다 먹어야겠죠. 제가 볼때 미국 시장 잘 가는 거 보니까 땡프라이트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일단은 뭐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일단 우리나라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올라간다. 이번에도 못 가더라고요. 네. 미국 장 계속 상승하는데 못 따라가고 디커플링이죠. 네, 올라갈 때는 디커플링, 내려갈 때는 커플링. 좀 전에 이제 스파이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라갈 때는 디커플링이고 내려갈 때는 커플링이고 안 좋은 것만 따라가고. 네, 안 좋은 것만 따라가고 있죠.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약세장일 때, 그러니까 좀 장이 약할 때 약세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장이 약할 때 또는 베어마켓 뭐 이럴 때 조정장이죠, 사실. 좀 안 좋은 장이나 지저분한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 이후부터가 먼저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뭐 미국 증시는 펀더먼털 자체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고용지표 좋죠, 주택경기 좋죠, 그리고 물가 인플레이션 안정적으로 올라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세 가지의 어느 하나도 부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는 게 없어요. 네, 해당되는 게 없어요. 물가만 많이 올랐어요. 네, 물가는 올랐죠. 도대체 냉면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냉면 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이게 한 10% 넘게 오른 것 같아요, 냉면. 20% 올랐을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청 분들은 도대체 식물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네. 일단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제조업 지표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고용 지표도 너무 안 좋아요. 오로지 그냥 물가는 그냥 올라가는데, 주택 경기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은데,
미국하고 똑같이 따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가면 거품이죠. 그게 그렇죠. 사실. 가면 거품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대외적 경기 상황,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괜찮아요. 네,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포인트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유럽장도 좋아요. 이유가 있죠. 유럽 지표가 점점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죠. 뭐 조만간 이제 뭐 유럽에서도 조금 뭐 금리 인상, 뭐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하지 않겠냐 이런 뭐 내년쯤에 보고 있더라고요. 네, 내년쯤에 보고 있는데 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저도 약간 그 포인트에 네, 걸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이유가 조금 더 빨리 하지 않을까 뭐 네.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는 일단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뭐 정책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뭐랄까 고용지표 좋아지고 제조업 경기가 조금만 받쳐준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자리는 나온다. 반등의 자리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코스피 지수로 말씀드린 듯이 지금은 아직 어디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240에서 2330자리의 싸움이죠. 2330자리를 안착하지 않는 한 다시 2400, 2500은 갈 수가 없겠죠. 그게 좀 힘들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2300 단기적으로는 좀 밴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밴드 매매. 네. 이거 좋은 거. 라인 딱 설정해서 2240.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하시네요. 밴드 네. 매매하는 부분. 저희가 이제 스파이더 전문가님하고 저희가 여기 방송하기 한 1시간 전부터 또 토론을 했죠. 토론을 해가지고. 이거 또 토론하시 맞추고 오셨군요. 맞춘 건 아니고요. 맞추면 안 아니죠. 되는데 이런 거. 짜 맞추는 고수들은 아닙니다. 사기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일단 토론 한번 그렇죠. 하셨군요. 토론을 해서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밴드를 서로 얘기를 했는데 밴드가 서로 같아요. 같다는 건 그만큼 뭔가 일단 에비던스, 보이는 그렇죠.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그거를 믿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2240. 보이는 증거. 그쵸, 예. 너무 영어 쓰면 또. 네. 2240포인트 정도에서는 뭐 매수를 해서 뭐 컷자리 뭐 예를 들어서 컷자리 한 15포인트만 주고 그렇죠. 코스피 기준으로 그 정도 그때 정도의 뭐 현물을 매수하는 뭐 이런 시나리오도 괜찮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폭락에도 사실 괜찮다고 보는 게 이 두 분께서 파생도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뭐 폭락하면 오히려 더 축제예요. 여기 제가 봤을 때 그 스파이더님 무료 톡방이나 이 리치 무료 톡방 보면 하락할 때가 오히려 더 회원들 환희가 더 커요. 네, 하락할 때가 좀 더 수익이 더 많이 나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예 그냥 중국장처럼 그냥 폭락하고 좀 그래야 반등도 좀 세게 나오니까. 아니 이게 무슨 고구마도 아니고 이거 진짜 답답해가지고 참 힘든 상황입니다. 요즘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주도주가 없다고. 정말 여기저기서 다 주도주 없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참 주도주가 없는데 그나마 있던 주도주들 그 주도주들도 지금 별로 없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그 다음 주도주로 이게 떠오를까라는 생각 살짝 해봤는데 한 2주 동안 딱 이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 주도주만 일주일에 한 3번은 가야죠. 최소한. 그렇죠. 안 갑니다. 좀 잘 안 가는데 이 갈락말락 하고 있는 다시 떠오르는 중국 관련주. 파라다이스는 떠오르고 있어요. 파라다이스 떠오르고 있어서 파라다이스 하나만 가지고 본 건 아닌데 일단 파라다이스는 좀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뭔가 꿈틀은 그래도 고개는 좀 들고 있지 않나. 차기 주도주의 면모가 좀 보이지 않나. 왜냐 반도체 한 대 맞았고 MLCC도 한참 잘 나가다 한 대 말고 전기차 안 가고 요즘에 그렇죠. 제약바이오 하나 바톤을 이어가네요. 그 나머지들은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주도주 중국 관련주를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시작인가라는 이런 우리 개인 투자분들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께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시장의 이슈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화장품주일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오가이티 코스메틱이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죠. 그렇죠. 아가용품, 아동용품이기도 하고, 화장품 관련주이기도 하고, 여러 쪽으로 좀 모기 관련주, 여름 관련주하고도 또 맞물려지는 주가이긴 한데, 지금 중국 관련주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러겠지만, 어떤 화장품 쪽으로 많이 아마 관심이 쏠려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주로 화장품만 많이 보는 사람들 호텔, 관광, 어떤 이런 사업 쪽으로 많이 좀 눈이 좀 이렇게 쏠리지 않겠나. 관광은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렇죠.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완전 박살나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중국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행 관련주도 이제 이슈로 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여행 관련주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위험하다.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전에도 얘기는 해주셨어요. 네,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행 관련주가 사실 저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이제 사실
좀 배운 사람이 좀 없다 보니까 어떤 이제 관광의 어떤 그런 것들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행 관련주를 패키지로 많이 가시죠? 패키지로 많이 갔죠. 근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요즘에는 예, 어떤 삶의 질도 좀 많이 높아졌고 어떤 교육 수준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자유관광이에요. 주로 어떻게 가냐면요. 저도 대부분 요즘 이제 자기가 호텔만 정해놓고. 그렇죠. 예, 다 렌트카 몰아서 그냥 알아서 가요. 알아서 갑니다. 예, 이거 뭐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진율이 별로거든요. 그렇죠. 예, 마진율도 별로고, 이게 자꾸 빠지는데. 이게 지금 귀에 살이 쪘나 봅니다. 이게 자꾸 빠지는데, 어쨌든 지금 여행 관련주들은 좀 기피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좀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래서 일단 여행 관련주는 피하시는 게 좋지만 화장품 관련주도 전체적인 섹터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여행 관련주는 어떤 선정적으로, 그러니까 종목별로 해가지고 대장주.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마스크팩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장주인 뭐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이런 주도 막 뜨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과의 어떤 이런 관계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의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이제 마스크팩 관련주인 제이준 코스메틱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중국이 1979년도에 한 가구 1자녀 정책을 피고 나서 34년 만에 2013년도에 누가 들었어요? 2명씩 닦고 한 가구 2자녀. 네, 2자녀. 물론 이제 이때 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벌금을 내거든요. 벌금 내고 낳고. 그냥 벌금 내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자녀가 많으면 돈이 많은 걸로 척도로도 잡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뭐에 쏠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삶의 질도 좀 많이 좋아졌지만 요즘 미디어가 또 대세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TV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돌. 해가지고 우리나라 많이 봐요. 우리나라 그 엔터테인먼트주가 지금 강세예요. 지금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모르겠는데 지금 JYP라든가 지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JYP 그다음에 SM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굉장히 강세예요. 네, 심지어 CJENM도 이번에 이름 바꾸고 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방탄소년단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또 엘비스 엠콘도 굉장히 대세였었고 같이 좀 가고 그래서 있어요. 지금은 어떤 이제 화장품 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본 관련해서는 어떤 이제 이런 시세 흐름에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화장품 주들 가시더라도 선별적으로 어떤 영업적으로 봤을 때 좀 이익이 어떤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어떤 가치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섹터 자체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가치 투자적으로 영업이익이 좋고 종목을 좀 선별해가지고 선별해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럴 그 선별한 종목들은 무리톡방에서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공개는 지금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종목이 이게 종목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많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코스온 같은 경우에는 코스온. 코스온 잠깐 보죠. 예. 코스온 같은 경우에는 사드 이후에 계속 실적이 좋아졌었어요, 사실은. 실적이 좋아졌는데 안 갔네요. 실적이 좋아졌는데 지금 사실적으로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돌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위쪽에 바로 13,000원대의 저항선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차트를 잠깐 줄여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항상 제가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차트는 기술적 분석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는 걸 권고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줄여서 봤을 경우에는 이게 지지저항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 됐습니까? 한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당장 올라가면 저항도 걱정이 되고 당장 돌파를 하긴 힘들지만 사실 이 종목에서 지금 12,15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을 하긴 했으나 일단 장기 투자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여기서 계속 박스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리 없이 빠진다 하더라도 9,600원의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갈 때 이거를 한 번에 담으시기보다는 비중을 10%는 지금 현재 담으시고 그다음 밑에 쪽에서 10,000원대 초반에 또 담으셔서 평균 단가를 11,000원 정도에 맞추신 다음에 중장기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박스 상단인 15,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실적 자체도 사드 이슈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관련주로 접근을 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이런 실적 개선주들 그리고 어떤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가시적으로 좀 실제로 그렇죠. 화장품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약간 대장주를 건드리는 이런 쪽의 접근이 좀 좋아 보이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제로도 요즘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적은 사드 때문에 지금 실적 좋아진 게 잊혀진 종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제가 시간이 없었고 저는 못 찾거든요. 많이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께 많이 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코스온 하나
오픈해 주셨네요. 왜냐면 많이 오픈해 주실 것처럼 얘기해서 아예 오픈 안 해주시길래 예, 혹시나 매주 오픈하겠습니다. 매주 오픈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리치스타님은 이제 과연 중국 관련주가 이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지 아니면 또 만약에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 좀 봐야 되는지 좀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힘들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힘들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들도 많이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많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규제가 좀 완화되고 정책이 좀 바뀌면서 그리고 좀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조금 중국의 관련주들이 조금 이번에 좀 좋았어요. 최근 며칠간 좋았죠. 네, 최근에 그 양재치 특사가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네. 몰래 갔는데 이제 간 다음에 우리는 알았죠. 근데 그쵸.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재치 특사한테. 한화령 해적의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원래 양재치 특사 왔다 가면 중가를 좀 오르더라고요. 이게 공식화됐어요, 약간 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오른 면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네. 없죠. 네. 이왕이면은, 왔다 가면은 뭐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가는 거니까. 그쵸? 근데 말 그대로 일단 반응세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기적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중국 관련주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중기적으로는 글쎄요라고 한번 의심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주도주로 올라서기에는 약간 좀,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 그쵸. 좀. 아직 주도주로 올라서기에는 좀 더 지켜봤다가 근데 이제 막 중국 관련주로 찾는다면 굉장히 또 많이 있죠. 뭐 사실 중국 관련주가 네. 뭐 거의 다 중국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사업 안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예. 뭐 화장품 있죠. 심지어 면세점 있죠. 그리고 철강도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철강 쪽에는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시세 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곧 시세가 나올 그나마 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아모레퍼시픽. 조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장주니까. 그렇죠. 뭐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닥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닥을 지지하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자리 추세선을 깨지 않는 한 27만 원 정도 근처에서 매수를 잡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손절 한 24만 5천 원? 뭐 이 정도 짧게 잡고. 손절 짧게 잡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밀리면은 그 다음 자리에서 눌림이 또 잡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하나 차트를 보시면 또 중요한 맥점을 또 하나 아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가 가는 시점을 제가 그때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점이 있다. 예, 시점이 있습니다. 왜냐?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성분은 잘 아실 거예요. 화장품은 언제 많이 쓰죠? 주로 가을 겨울에 많이 쓰죠. 그렇죠. 가을 겨울 아니면 봄 이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화장품주들이 여름에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름에 시세가 나오면은 가을 겨울 별로 재미가 없고요. 한번 이미 뽑았기 때문에. 네, 이미 뽑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여름에 시세가 지금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운데 화장품을 저 선크림만 무지하게 바르고 있어요. 선크림만 팔아가서는 화장품이 돈이 안 돼요. 잘 아시겠지만은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네,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을부터 겨울 그리고 환절기 때 조금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절기 그리고 가을과 겨울. 결과적으로 뭐 가을과 겨울을 노려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따진다면은 중국 관련주이면서도 좀 남았네요, 그러면 그쵸. 우리가. 아직 좀 남았는데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아요. 왜냐? 워낙 많이 눌렸기 때문에. 워낙 많이 눌렸기 때문에 많이 눌린 종목들은 오히려 시세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오수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금방 통 튀거든요. 좀 많이 그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있지만 LG생활건강은 저는 LG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좀 낫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을 들어갈 바에는 LG생활건강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나마 더 탄력이 좋은 한국콜마나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아니면은 중국 관련주로는 또 그 외에도 철강주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도 많이 있죠. 고려아연도 있고 포스코 캠텍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단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눈여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화장품 쪽으로 한번 봐보시겠다. 일단은 화장품 쪽과 제약바이오도 중국하고 아주 살짝 관련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주로 중국에 진출하는 제약바이오들이 좀 잘 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메디톡스 잘 되는데 슈젤 안 되는 거 보세요. 네. 슈젤 안 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중국에 발 하나 걸쳐놓고 있어야 뭐라도 된다. 예전에는 제약바이오가 중국에 편입돼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중국도 제약바이오한테는 편입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제약바이오 관세를 인하했더라고요. 네. 다만 미국에서 들어오는 약은 관세 인하 안 해주고 하여튼 미국과 좀 사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하고 네. 중국하고는 뭐 제가 그때 중국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사실. 어떤 말씀? 미국은 이게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싶고 우리나라 손을 잡으면 돼요. 우리나라 손 잡으면 그쵸.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이렇게 중국이 못 만드는 거 비메모리나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삼성 잘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발 중국은 좀 멀리서 파트너를 찾지 말고 중국을 국회로 보내면 되나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손을 좀 잡아야 MC님을 국회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밀 것 같은데. 같이 저는 가시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밀 것 거보다는 일단은 저는 반망자가 제일 좋습니다. 저희 몰래서 같이 할까요 이렇게? 셋이 손잡고? 저는 바쁩니다. 저를 빼주십시오. 여기도 쉽지 않습니다. 발 빼시네. 발을 좀 여튼, 빼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때 중국 관련주 얘기도 좀 많이 들어봤고 차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이슈를 바로 한번 가볼게요. 네. 요즘 MLCC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MLCC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우리 종목 이슈들 한번 볼게요. MLCC 관련주 급락. 공급 과잉 현실화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SK하이닉스, 모건스탠리 비중 축소 의견세 하락, 반도체주 향방은 주로 이 IT 관련주들 얘기가 종목 이슈로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MLCC 관련주 급락, 이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뒤에가 이제 좀 더 재밌긴 한데, 요거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MLCC 관련주 급락했습니다. 공급 과잉이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우리 리스트님께 바로 그냥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MLCC 관련주 이거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일단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상처가 스크래치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상처를 좀 받았다. 네, 삼성전기 뭐 이런 회사죠.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우선 공급 과잉의 이슈로 인해서 MLCC 관련주들 삼화콘덴서, 삼성전기, 그리고 삼화전기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고전을 못 치며 타는 모습인데 분명히 공급 과잉 쪽의 이슈가 헛소문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헛소문은 아니죠. 지금 대만 증설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만큼의 우려도 좀 과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 우려가 과연 여기가 바닥이냐? 근데 아직 바닥은 또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논란이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네, 시작되고 있으니까 아직 끝이 나지는 않았다 이거죠. 뭔가 위험이 도사리면은 일단은 위험을 돌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와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 주가를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지금 첫 노이즈가 나왔으니까. 첫 노이즈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돌아가는 와중에 아직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더 바라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반등 시작 중에 예를 들어서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저는 제일 불쌍한 게 아모텍이 제일 불쌍해요. 이제 막 MLC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뉴스 나와가지고 주가 가지도 못하고. 삼화콘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그냥 단기간에 그냥 정말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주구장창 올랐죠. 그냥 주구장창 올랐던 거를 이제 한 달 넘게 올렸던 거를 이제 며칠 만에 쑥 빼버리는 그렇죠? 이 봉 두 개만으로 그냥 빼버리는 이 모양새로 나와버렸으니까 그만큼 공급 과잉 우려가 이쪽에서는 굉장히 큰 안 좋은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수량으로 밀고 나가는 종목이거든요. 수량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고 엄청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게 더 많은 공급이 나와버리면 결국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MLCC가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이거 그쵸. 평생 얘네 해먹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얘기 나온 지 한 3달, 4달도 안 돼가지고 너도 나도 중국도 하겠다, 대만도 하겠다, 여기저기 다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화콘덴서 삼성전기, 삼화전기 이런 쪽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완전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게 훨씬 낫다. 일단 우려감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진 않거든요. 이 부분 스파이더 전문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우리 그럼 스파이더 스타님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MLCC 관련된 좀 일단 어떻게 이게 적측 세라믹 콘덴서 이게 지금 줄여서 이제 MLCC 같은 말인데 이게 지금
적측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전제품의 필수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잘 저장했다가 전자제품이 잘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친절하게 또 설명까지도 다 해주시는 제어를 해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지금 MLCC가 적측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가전제품 필수 그냥 부품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4년 4년 전에만 하더라도 핸드폰에 이 부품이 뭐 500개에서 600개 정도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1000개 정도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전기차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더 많이 들어가고 사실적으로 이 지금 시장이 가장 이제 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삼성전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고점이죠. 굉장히 좀 고점이고 고가놀이였죠. 삼성전기 관련해가지고 이 관련주들이 뭐가 있냐면 대주전자재료. 지금 잠깐 차트를 제가 열어드린다고 한다면 이것도 지금 굉장히 고점이죠. 차트가 바뀌었지만 굉장히 똑같죠? 굉장히 이제 고점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로 지금 지붕 뚜껑 하이킥 찍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 아모텍이 좀 불쌍해요. 아모텍이 좀 약간 아모텍이 좀 빠졌습니다만. MLCC 사업 해보려고 이제 근데 아모텍도 61평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 자리로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여지가 있는데 사막 콘덴서 지금 방금 리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사막 콘덴서는 사실 눌림목으로 좀 보여지고 121평의 지지를 좀 받으러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이 관련주 약간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네요. RF세미도 잠깐 보여드리면 굉장히 급등했죠. RF세미는 RF세미는 오늘 차트 보시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급등했죠.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 MLCC 관련해가지고 이제 업황 관련해가 너무 주가가 높지 않냐. 이런 우려들, 일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에 12,0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핸드폰, 아이폰 X도 마찬가지고 아이폰이라든가 TV,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련된 업종이 많아요. 고성능 CPU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뭐냐면 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고사양적인 어떤 이런 MLCC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저희가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일본의 지금 무라타 아니면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사양의 어떤 MLCC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극소수예요. 맞아요. 얼마 없어요.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다 보니까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이제 회사들은 이제 저사양의 어떤 MLCC 문제가 좀 있었던 거고 지금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떤 이제 이런 고사양들의 어떤 제품들이 계속 발전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거는 과도하다. 그렇죠. 시설 증설이 계속해서 지금 어떤 시설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면서 어떤 가격의 하락의 우려가 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단지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만약에 가격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편입을 해야 되는 좀 어떤 적기로 판단하고.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반도체는 모건 스탠리 이번에 리포트를 어제 냈죠? 그렇죠. 저는 모건 스탠리하고 좀 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모건 스탠리 비중 축소 의견을 냈는데 이게 제목이 참 자극적이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없는 반도체 회사라고 했는데,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께 다시 한번, 요거 반도체는 그럼 똑같이 보시나요? 일단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인기가 없죠. 근데 모건 스탠리, 지금 좀 약간 불쌍한데 이게 뭐냐면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모건 스탠리가 일단 71,000원으로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투자 의견도 지금 어떤 비중 축소를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근데 지금 잠깐 제가 차트를 잠깐 좀 열어보죠. SK 하이닉스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요 2평이 살짝 무너진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 아까도 봤지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일부 조정이 옵니다. 그리고 추세선 자체도 깨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단지 조정 국면에 좀 들어선 거고. 저게 SK 하이닉스 차트라고 참 봐지는 게 이제 저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요, 완전히. 일단 추세 자체는 깨지지 않았고 아직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을 정도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모건 스탠리의 어떤 그런 지금
얘는 공매도 때리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공매도 때리려고 근데 했나 싶기도 하고. 지금. 모건 스탠리의 어떤 이런 발표가 빗나간 적도 있는 게 작년 2017년 11월 달에 보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그렇죠. 한번 뭐 리포터가 주가 하향 때렸죠. 조정도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향 조정도 맞죠. 했고 근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 보니까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 거의 굉장히 사상 최대치 실적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영업 이익률도 55%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이런 모건 스탠리의 이런 발표를 너무 맹신을 하는 거는 좋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일단 아직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선을 깨지 않았고 일부 조정이 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우리 72,000원 정도까지 지지받지 않겠나. 72,000원 지지받을 거라고 좀 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 우리 리치스타님 한번 이제 짧게라도 지금 한번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저는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한테 고구마를 하나 던져주고 싶긴 한데. 왜냐면은. 전 돌을 던지고 싶은데. 아니, 돌도 던지고 싶고, 아니, 고구마를 던져야 더 답답할 거 아닙니까? 돌보다는. 그죠? 돌 던지면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건 스탠리가 맞는 적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적절한 보고서를 내긴 하는데 이번은 조금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았나. 왜냐? 디램의 시장은 굉장히 급변하는 경우가 많아. 단 1분기조차도 예상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갑자기 확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1분기도 예상하기 힘든데 어떻게 내년 전망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비중 축소 의견을 내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전에도 김본 전문가 얘기한 것처럼, 김본 해설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매도를 때리려고 하지 않나. 제가 약간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보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전에, 스파이더님의 차트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자, 제 차트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추세선이 살아있어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길게 보니까 또 저렇게 보이네요. 네. 좀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추세선, 상승하고 있는 종목의 추세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한은 지금은 오히려 매수의 적기이지 않나. 오히려 이런 보고서가 나올 때 많이 떨어지니까. 저한테 이거 힘들어하신 분들은 뭐냐면 대부분 위에서 잡으셔요. 대부분 이제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 9만 원 정도에 잡으신 분들이 힘들어하겠지만. 내내 사라고 할 때 안 사고 있다가 8, 9만 원대 잡으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8만 원 이 정도에는 매수의 적기다. 지금 저라면 지금 비중을 예를 들어서 100%를 들어간다고 하이닉스에 100을 잡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한 50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들어가고 정도는 들어가 보면 하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이 한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요. 공급 이렇게 가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때마다 파는 게 아니라 1년짜리 계약하고 파는 회사인데. 그렇죠. 참 신기한 회사예요. 모건 스탠리. 참고로 제가 모건 스탠리 얘기 드리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망했던 회사입니다. 망했던 회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때는 참 눈물나게 빌었던 회사인데, 참, 그때가 2008년 때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저는.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체 이슈를 빠르게 맞춰봤습니다. 저희가 말이 너무 많아서 이거 사실 한 3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 민지 앵커님 한번 뵈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못 해드려가지고, 일단 아까, 퀴즈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지 앵커님 한번 나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리치스타님 그리고 스파이더스타님 인기가 별톡방에서 상당한데요. 별톡방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별톡방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팬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스텔라님은 심지어 시간을 늘려주세요라고 하시네요. 다음부터는 2시간 통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자딸님 스파이더님 멋져요. 그린망고님 스파이더님 멋져요 라시고 하시고요. 리치킹님께서는 또 우리 리치스타님 정보는 냉철하고 명확하게 풀어주시는군요 하시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계십니다. 지인 아니시죠? 부자 의심이 나는데요. 아니 아까 리치킹님께서 리치님 동안이시다라고 적으셨는데 저도 오늘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 스타일 좀 바꾸신 것 같은데 맞나요? 머리 스타일 조금 바꿨습니다. 네, 훨씬 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해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아모레퍼시픽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정말 스파이더 사생팬님도 계세요. 아이디가 스파이더 사생팬님이에요. 네, 저도 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무서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생팬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스파이더 스타님하고 리치 스타님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김보은 스타님까지도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 시간을 좀 보내봤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우선은 고맙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시간 동안 상담부터 종목 분석까지 다양한 내용들 바라봤는데요.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퀴즈 정답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공매도였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5분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7489님, 1050님, 9867님, 5812님, 2018님 이렇게 5분 당첨되셨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도 별톡방 통해서 시청자분들 의견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일도 2시간 동안 별톡방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내일도 저 그리고 스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톡스타 별톡방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톡스타 방송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스타분들이 추천하는 종목들 바로 화면으로 이어지니까요. 어떤 종목들인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